지금 저 서영교 의원이 튼 저 제보자의 녹취는 사실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미 언급이 되고 방송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 방송을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틀었단 말이죠. 서영교 의원이 몇 선 의원인지 아시죠? 4선이죠. 네. 지금 저분이 정치판에 있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실제 어떤 것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어떤 것을 공개도 되는지 아닌지 남편도 변호사입니다. 다 확인을 하고 사실을 하는 분이거든요.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맡으면서 또 일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 녹취를 국회에서 틀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고 틀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기에 나오는 저 제보자가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희대, 한덕수, 김충식, 정상명을 정확히 짚었는데 실제 저 사람들의 회동과 관련해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혹은 그 전부터 우리가 의심하던 일들이 다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딱요그 식사 장면에서 예. 모든 걸 이제 알겠네요. 이제 뭐든지. 모든 걸 담고 있는 식사 자리다. 와, 그런데 여기에 지기현 부장에 대한 그게 지금 터졌어요. 그리고 지기현 부장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상명이라는 사람이 여기 딱 들어가 있고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가 있고 어떻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조희대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너무 끔찍한데요. 조희대가 입장을 밝혀야죠.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이런 식으로 나를 모욕하지 마라. 내가 무슨 뭐 김충식 같은 사람 밥 먹을 일이 없다. 그리고 나를 특정하지 않은 3개가 나왔잖아요. 그중에 하루라고 잘 못 들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있었던 사람의 말을 전해들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럼 그 날짜에 자기 동선이 어땠는지 밝히면 되잖아요. 자기 저 서초동에서 밥 먹었다든지 난 구내식당 먹었다든지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런 거 하라고 공보가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 육성 아니더라도 공보 파트를 통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게다가 저 목소리가 저 녹취가 14일 날 나왔는데 그날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대법관들 아무도 안 나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저 녹취가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 녹취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봐도 그날 청문회는 봤을 거 아니에요. 조희대와 그러니까 대법관들 자기들 얘기니까. 지금까지 이틀 정도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입장이 안 나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니 저건 아니다 사실 기자 아니라면 바로 그 다음 날 말해줘야죠. 바로 대변인 시켜야죠. 공보관 시켜서 입장이 나와야죠. 4월 4일에 윤석열 선거 끝나고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조희대, 정상명, 김충식, 한덕수다. 이 4명의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이게 만약에 가짜라면 서영교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여기에 언급된 4명은 정확하게 밝히고 석고제재를 해야 되죠. 이게 무슨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아니, 이게 이건 도대체가. 수사 이거는 대상. 검찰에서 있을 수 바로 없는 수사 일이에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 만약에 받아야죠. 사실이 우리가 확인되면? 모두 코미디라고 웃으면서 낄낄거렸지만 왜 한덕수가 그렇게 기를 쓰고 나오려고 했는가? 그렇게 우회적으로 무소속으로 그렇죠. 나와가지고 경선 들어가서 한덕수가 안 될 수도 있을 걸 쫄아서 무소속으로 나가지고 경선 이긴 사람하고 1대1 단일화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무조건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게 하려고 공작을 펼쳤던 찐윤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코미디 펼쳐가면서 그런 것도 여기 설명이 되잖아요. 아니, 이 스토리에서. 정확히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4시에 4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 대통령 출마하겠다. 같은 날이었잖아요. 게다가 아니 그 같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날 대법원 판결 선고 나기 전날 한덕수 측에서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그러면 나 내일 4시에 네, 기자회견 네. 하는데 니네 한마디라도 먼저 말하면 니네 전부 다 걸어버리겠어. 그렇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기가 미리. 미리 대법원의 선고가 무엇으로 알고. 날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가 대통령 출마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저거네 4월 네. 7일인가 10일인가 저 이 모임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조희대가 그렇게 말했던 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니까 결심을 붙이다가 딱 판결 나니까 이건 고등법원에서도 그렇고 다시 제3구심을 오더라도 이거는 빛의 속도로 계속 하겠구나 퍼즐이 그냥 정확히 라고 맞춰져요. 판단하고 사퇴하고 대통령 출마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 해동 아니냐. 그러면 이 순간 김문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음모를 막은 열사가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한덕수를 필두로 해서 플레이어로 세워가지고 큰 그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김문수가 들어넣어가지고 내가 대선 나갈 거야. 우기고 들어오는 아이, 거 막.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TK 선거 운동할 때 TK 내려갔을 때 저녁 먹자고 하니까 TK 의원 중에 딱 한 명 와서 먹었대잖아요. 네. 선거 운동을 안 한대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서석호 변호사예요. 네. 서석호 변호사가 그날 14일 날 나와가지고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나 윤석열 파면된 이후에 관저에서 만났어. 얘기했죠.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 조희대는 몰라. 어떻게 조희대를 모를 수가 있어요. 대법원장까지 된 법조인데 변호사들 입장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자기랑 고등학교 선배라면서.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서 경북고등학교 그것도 선배라면서.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3년이니까밖에 안 단기 나는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말이 자기는 되나요? 뺑뺑이 세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부 잘해서 이제 뭐 시험 어쩌고 쳐서 저쩌고. 들어간 세대. 그런데 동문회 하면 다 같이 하잖아요. 아니, 그럼요. 그것도 뭐 옛날에는 내가 나눠서 했어요. 옛날에는 나눠서 했대요. 옛날은 내려서 하더라도 지금은 그래 할 건데 그리고 몰랐다는 것 자체가 대학도 그 같은 학과잖아요. 고등학교도 그런데 그거를 몰랐다. 말이 안 뭐 돼. 몰랐다가 아니고 친분이 없다 그랬죠. 아니 게다가 친분이 없다. 이분들은요 사법고 씨도 아주 옛날에 되신 분들이에요. 그때 얼마나 끈끈했는데요. 이게 아니, 말이 그럼요. 되나요? 고등학교 후배인데 아유, 동문 모임부터 해가지고 친분이 없다라고 경북고등학교 친분이 동문 없다. 모임 요란하게 했어요. 친분 아니 많죠. 대한민국에 요즘은 외고 서울대 이 라인이 법조에게 쫙 깔렸지만 그 전에 경북고 서울대예요. 그렇죠. 경북고 아니면 경기고지. 경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하고 있어. 아유, 참. 그런데 진짜 이게 맞다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가만히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본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사선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터뜨렸는데. 그리고 자기가 대법원장인데 이런 게 뭐 야당이든 뭐 언론에서 들어온다면 법원의 신뢰를 깨는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개인의 명예만이 아니라 법원을 지키는 그럼요. 의미에서라도 밝혀야 돼요. 말도 안 된다. 정말 거짓말이다. 내가 이거 뭐 사실이면 당장 오늘이라도 그만둔다든지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간접적인 시인이네? 답하세요, 너무- 조희대 씨. 너무 이상한데. 윤석열의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의혹 제기하면 일단 뭉개잖아요. 대답 안 해, 사과 안 해, 계속 시간 끌고 그냥 그 이슈가 지나갈 때까지 그냥 버티는 스타일이 윤석열 아닙니까? 딱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냥 뭉개. 근데 국민들이 그냥 뭉개칩니까? 이거는 사과의 차원이 아니고 정말 네. 이런 의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왜 가만히 있죠? 왜 이거를 수사를 누군가는 의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공수처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사건이죠. 예, 공수처 못 사건 살겠다, 대법원장. 진짜. 참 공수처를 해체하겠다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지금 김문수 또 누굽니까 이준석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그 사람들을 절대 뽑으면 안 되겠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윤석열이 모든 것을 배후 조정한다는 의심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검찰에서 일수 날수 직위원 그래 했는데 검찰이 그 포기해 버렸잖아요 항고를 그죠? 그 네. 검찰도 준한 거안 검찰도 했죠. 딱 네. 즉시한 거 보통한 거 다 포기했죠. 검찰총장 딱 소나기 지고 있고 아니 이런 지금 방금 했듯이 대법원장까지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했다라는 그 고리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부는 한덕수, 그 뭐 다 입법부만 빼놓고는 권력의 수장들을 다 손아귀에 쥐고 탄핵은 당했지만 모든 권력을 국회 권력 빼고는 자기 이 손바닥 안에 다 쥐고 장난감처럼 이렇게 조정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들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참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직위원은 있을 수 없는 이 쿠데타 방조예요. 직위원이 풀어져가지고 지금 바깥에 방조가 돌아다니는 아니고 공범이지, 네. 공동 정범이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시스트 해준 건 완전 그냥 대놓고. 아, 나는 너무 충격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도대체 이런 방송 듣고 신문 보고 하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저기 좀 정말 김충식이 부끄럽습니다. 이게. 김충식이 왜 낍니까? 나는 김충식이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위치에서 무슨 신분으로 저기에 낀 겁니까?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아니 가는데요. 패밀리죠, 패밀리. 아니, 어쩌면서 그러니까. 저 네 명 중에 제일 센 게 김춘식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아니 같아요. 아니 근데 보세요. 소위 말하는 조희대, 한덕수, 정상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뭐 변호사든 고관 대법원장이든 대장이라고 치고. 네. 그래요. 한덕수 총리였다고 칩시다. 김충식은 개인 아닙니까? 일반 그 이 사람들하고 정말 무관해야 될 만한. 그 패밀리죠, 패밀리. 근데 왜 이 사람이 거기 껴 있죠?
그냥 패밀리가 아니고 로얄 패밀리죠. 아, 로얄 패밀리. 돈 내려갔나 그날? 저는 김건희 대리인이라고 봐요. 그렇죠. 아니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갔겠죠. 그거 아니고서 여기 갈 수가 대외적인 없는 활동을 사람이지. 했겠죠. 네. 근데 어떻게 이분들은 이 사람하고 만나죠?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벨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대법원장이 그래도 최소한의 품 이런 게 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천박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세요. 와, 나는 정말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아무리 사법부가 신뢰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가 그 김정하 선생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 문영배가 사실 내 친구인데 연수원 동기고 헌법재판관 간 다음부터 6년 동안 연결 한 번도 연락 한 번도 안 전화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그렇죠. 뭐 상당에도 서로 안 갔다. 그랬는데 왜? 그 말을 공직전 조심스러워야 되니까 서운하긴 했다. 그러니까 떠올리니까 부모 상도 안 챙길 정도로 그냥 각자 조심했다. 근데 그거를 언론은요. 내 동기인데 문영배가 내 친구인데 요것만 딱 따가지고 헤드라인을 그렇게 잡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내용 안 읽고 딱 겉에만 읽으면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헌재에서 그렇게 해줬지. 몰랐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걸 제목을. 그렇게 쓰는 걸 언론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러긴 하네. 우리 서울고등의 이재건 부장이 양심 고백이든 뭐든 역사 앞에서 이야기해 줄 때가 온 것 같아요. 뭐 대법원에 조희대가 얘기 안 하면 서울고등이 얘기해야죠. 서울고등은 어쨌든 기일 연기를 하면서 이 모든 걸 물거품을 만드는 장본인이 됐잖아요 지금. 그럼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이례적으로 길 잡고 뭐 그 특별 송동하고 이런 과정에 대법원 조희대의 어떤 의사 연락이나 지시나 간섭이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이재건 부장은 대법관의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후보에 올라갔던 사람이고 지금 국민들의 눈이 여기 다가 있는데 양심 선언하고 법원의 자정작용에 선봉장이 되면 대법관 왜 못 됩니까? 저는 그래서 양심 선언하시라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썼잖아요. 법원 내 외부의 간섭 영향으로부터 그러니까요. 자유롭겠다고 썼으니까 내부에 간섭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저는 법관 대표자 회의가 곧 열리잖아요. 아주 멀찍이 잡아놨지만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뭐 어떤 법관이든 좋아요. 이걸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고 보는 순간 자기들은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고 여태까지 선배들이 또 정말 국민들이 다 참아주면서 만들어 왔던 아주 중요한 가치를 다른 누구도 아닌 지들이 허물고 있다. 대법원장부터. 법원 탄생 이후에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 우리나라 하여튼 사법부의 민낯을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인데 이참에 어쨌든 저는 뭐 계속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이 이제 반대한 거 아닙니까? 인용에 한 거 아닙니까? 그 6분의 1이다. 6분의 1. 정말로 현 주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관들, 법조 엘리트들, 사법 엘리트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대법관도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식이나 이 시기에 정치재판, 대선에 개입하는 재판, 억지로 야당 후보를, 유력한 후보를 끌어내리려 하는 그 업무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조희대 대법관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대법관들의 이 수준 낮은 천박함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 엘리트들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법개혁을 전면에 세워서 국민들과 함께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부터 계속 무슨 건건 있을 때마다 김충식이라는 이름이 계속 사실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사실은 그 사람은 뭐 개인이고 바깥으로 무슨 활동하는 게 아니고 함부로 뭐 확인된 것도 아닌데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언급을 사실은 되게 그동안 저는 자제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들어와도. 근데 국회 청문회에서 특히 그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 청문회에서 저 녹취가 틀어졌는데 당사자들이 지금 아무도 안 말하고 있어요. 한덕수도 안 말하고 있어요. 정상명도 안 말하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김충식도 마찬가지예요. 저 4명이 자기네들 이름이 거론이 되고 4명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헌재 파면 선고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게다가 지기현 부장판사도 자기에 대한 이렇게 놀라운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이게 정말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그때 이 재판 지연시키고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하라고 연기하라고 할 때 우리들이 미친 사람들 마냥
그 이틀 만에 100만 명 모았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리라는 거를 그들은 몰랐던 거죠.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를 몰랐던 거죠. 자기네들이 그냥 하면 무조건 다 우리들이 바보처럼 끌려다닐 줄 알았던 거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